여러분, 오늘은 파트 2 생산관리 쪽의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산관리다 그럴 때 생산관리는 그야말로 뭐를 생산하느냐, 대상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만 뭐가 되냐, 유형의 바로 뭐가 되냐, 그럼 제품과 형태가 있는 걸 갖다 유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무형의 서비스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은 뭐가 되냐, 그럼 이 두 가지를 대상으로 잡는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바로 생산관리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유형의 제품과 무형의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하는 것, 만드는 것, 메이킹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이 과정을 우리가 전부 다 경영학 쪽에서 어떻게 정리하느냐. 오늘날은 굉장히 경영학에서 생산관리 쪽을 갖다 비중을 두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점을 갖다 우리가 생각하면, 맨 먼저 이런 생산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생산관리를 갖다 얘기하라. 그럼 공일작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좀 편안하게 공일은 일요일을 갖다 얘기한다. 또는 휴일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작전은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작전은 저희가 원하는 돈을 벌 수도 있고, 또는 사랑하는 연인을 어떻게 됩니까? 사귀게 되는 거. 이런 것들도 뭐 일요일 날 공일작전을 펴자. 이렇게 좀 생각하면 생산관리 꼴 공인작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얘기는 바로 이 공정관리를 얘기합니다. 공정관리. 한마디로 말하면 일을 갖다 어떻게 해나가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는 공정관리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잡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잡에 대한 이야기다. 일에 대한 어떠냐 그러면 내용이 어떠냐. 예를 들어 어떤 일이며 어떤 일을 갖다 어떤 기계를 가지고 또 어떻게 만들어가고, 이런 이 일에 대한 잡에 대한 문제는 전부 다 공정관리라고 말하죠. 그럼 반면에 일정관리다 그럴 때 일정관리는 뭐를 갖다 얘기하느냐, 시간을 얘기합니다. 일종의 타임을 갖다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타임. 그래서 우리가 일과 시간이라는 두 가지를 갖다 우리가 만약에 믹스하라. 이거는 바로 좌합과 타임을 갖다 믹스해주는 게 작업의 분배라고 얘기하죠. 이 작업 분배는 궁극은 뭐와 뭐를 갖다가 우리가 연결하느냐. 여기 나오는 공정관리에다가 일정관리를 갖다가 매트릭스, 공정과 일정을 갖다가 묶어줘라. 묶어줘서 공정과 일정, 즉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죠? 좌합과 그리고 타임을 갖다가 묶어서 어떤 일을 언제까지, 어떤 일을 언제까지 완성한다 하는 것은 바로 일정과 작업에 대한 분배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진척되느냐, 전이지만 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진척관리라고 얘기를 하죠. 진척관리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쓰는데, 진척관리는 진행에 대한 통제, 진행을 갖다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하는 컨트롤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이 네 가지를 우리는 생산관리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공정은 말 그대로 일에 대하여 어떤 일을 어떻게 진행하느냐는 공정에 대한 이야기, 일정은 바로 타임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갖다 묶어서 작업의 분배를 갖다 한다는 말인데, 공정과 일정이란 두 가지를 어떻게, 어떤 일을 언제까지, 어떤 일을 언제까지 진행하느냐 하는 걸 갖다 우리는 작업의 분배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진척관리는 궁극은 바로 진행에 대한 통제를 얘기한다. 해서 생산관리는 궁극은 유형의 제품과 무형의 서비스라는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나타낸 걸 생산관리라고 얘기를 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며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되고, 전체가 다 공일작전이라는 이야기, 공일작전, 공정관리, 그 다음에 일정관리, 작업분배, 진척관리가 바로 거기에 속하는 내용이다. 그럼 그걸 꼭 여기에 수준에 맞춰서 얘기하진 않지만 대충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그 연결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런 생산관리 공정은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한번 가만히 보자 이겁니다. 맨 먼저 우리는 이 바로 공일작전이라는 이야기에 맞춰져서, 공일작전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쭉 하는데, 가장 먼저 이야기가 뭐가 되죠? 바로 생산관리라는 말이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냐, 즉 어떤 물건을 얼마만큼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여기까지가 뭐가 되냐 그럼 쭉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냐 그럼 바로 공정에 대한 이야기다. 아마도 말하면 얼마만큼 물건을 만들어야 되죠? 수요 예측. 어떤 물건을 얼마만큼 한 걸 갖다 우리가 예측하는데, 여기는 양적과 질적이란 두 가지가 나오죠. 양적은 궁극은 수량을 얘기하고, 질적은 바로 어떤 물건을 그런 화대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수요를 예측하고, 시스템이다 그러면 생산의 구조를 어떻게 우리가 만드느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나 작업에 대한 측정을 하고, 생산의 능력이나 어떠에
시설 입시에 공장을 지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쭉 하는 이야기가 공정에 대한 이야기다 이거죠. 공정에 대한 이야기다 이거죠. 근데 이런 공정 관리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냐 그러면 바로 총괄 계획이라든가 생산 관리에 대한 뭐가 되냐, 일정, 바로 일이다, 타임에 대한 이야기가 되죠.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일에 대한 이야기가 쭉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일정은 타임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 타임 속에서 예를 들어 총괄 생산 계획이다. 그럴 때 총괄 생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얼마만큼 물건을 갖다가 만드는데, 예를 들면 러닝 커브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량 생산을 하면 단가가 낮아진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 뭐가 되냐, 단가를 놓고 생산량 Q를 여기에 놓아라. 그러면 생산량이 많을 땐 단가가 높지만 자꾸 생산을 많이 하면 단가가 늦어진다. 이걸 학습 곡선. 이 학습 곡선은 어디에서 우리가 많이 쓰죠? 그러면 바로 어디에서 많이 나오느냐 그러면 교육학입니다. 예를 들어 경영학을 한 바퀴 뛸 때는 6개월, 두 바퀴 뛸 때는 3개월, 세 바퀴 뛸 때는 1개월. 속도가 차츰차츰 어디 되죠? 줄어든다. 이는 바로 학습 곡선이란 러닝 커브라는 말을 갖다 쓰기도 합니다. 러닝 커브다, 이런 말을 쓰고 교육학에서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많이 쓴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교육학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왜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이야기는 경문 곡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경문 곡선은 어디에서 쓰느냐, 이런 얘기가 되죠.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을 우리가 배울 때 뭐가 되느냐, 경문 곡선이라는 말을 했죠. 삼성의 물건을 한번 써보니까 좋더라. 그러면 다음부터는 삼성 물건 살 때 속도 시간이 왜 되면 단축된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경문 곡선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규모 경제라고 얘기하죠. 규모 경제. 이 규모 경제라는 말도 역시 러닝 커버. 여기에 우리가 이 통째를 러닝 커버라는 말을 갖다 쓰죠. 러닝 커버다, 이런 말을 우리가 씁니다. 학습 곡선이라는 말을 쓰죠. 학습 곡선. 뭐 또는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데이터를 쓸 수 있지만 이런 말을 쓴다. 근데 이 규모 경제는 생산량이 많아지면 단가, 이건 바로 생산관리에 나오는 얘기예요. 생산관리. 생산관리에서 생산을 많이 하면 만큼 단가는 어떻게 되느냐?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러나 어느 수준을 넘었으면 오히려 이게 어떻게 되느냐? 올라가더라. 시설 수준을 넘어가면 올라가더라 이거죠. 그럼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에서 300만 대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300만 대를 넘어서서 400, 500만 대 만든다. 그럼 계속 다운되느냐? 관리 능력의 범위, 시설의 범위를 넘어가면 오히려 이때부터 단가가 올라가. 이 올라가는 시간을 어떻게 잘 대비시키느냐. 러닝 커브에 뭐가 되느냐, 시설의 수준을 넘어서서 오히려 더 만약에 급속도로 주문이 들어올 때 하느냐, 공장을 바로 지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가 바로 총괄 생산. 러닝 커브에서 대량 시설점을 넘어섰을 때 어떻게 비상 조치를 취하지? 이게 총괄 생산입니다. 총괄 생산. 예를 들어서 뭐 작업의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보통 이제 2번 정도 오전 오후 이렇게 작업하다가 3회로 8시간씩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3회. 아니면 재고수를 주자. 아니면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하청업자에게 물건 바로바로 연결해 주게끔 하자. 여하튼 비상 조치를 취하는 걸 총괄 생산 관리라고 우리가 부른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 일정 계획은 바로 언제 물건을 언제까지 이 물건을 갖다 만들자 하는 타임에 대한 이야기,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바로 진행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가 이제 쭉 나오고 총괄 생산 관리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재고나 자재 수요 이런 거는 재고나 자재 수요다 이럴 때는 이건 뭐냐, 바로 일종의 작업에 대한 분배가 되겠죠. 작업의 분배를 갖다 시키고, 그 다음에 품질 관리나 이런 걸 뭐가 되느냐, 통제란 말이야. 이제 공일, 작전, 진척 관리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진행되느냐,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품질을 갖다 유지해 줄 수 있느냐. 뭐 예를 들어 이런 걸 진척 관리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전체 이야기가 공일 작전으로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생산 관리를 임하는 여러분 자세가 편안하게. 맨 먼저 작업에 대한 연구. 두 번째 뭐 여러 가지 시설이나 작업을 하는데 관한 거고, 시간에 대한 연구. 일정 관리구나.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작업에 대한 분배는 뭐 자재 소요라든가 소요, 또는 뭐 적시라든가 재고 관리라든가 이런 다 하나의 뭐가 되느냐, 작업에 대한 분배가 되며 진척을 위한 과정이다. 그래서 결국은
공일 작전을 진행하는 것이 생산관리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며 이제 생산관리의 이제 1파트부터 여러분하고 하나하나 정리를 하며 생산관리는 도대체 어떤 걸 생산관리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자는 얘기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산관리 파트 2에 와서 생산관리에 대한 개념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여러분하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생산관리 그러면 생산관리는 바로 공일작전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생각해주면 전혀 어려움 없이 생산관리는 궁극은 공일작전을 얘기하구나 하는 이야기, 공정관리, 일정관리, 작업분배, 진척관리 이런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생산관리구나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생산관리의 이제 개념을 보면 생산관리의 개념은 뭐냐? 아까도 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생산관리라는 말의 뜻을 정리를 정확히 내려주자.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유형의 재화. 유형의 재화를 갖다 만다? 그렇죠. 생산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형의 재화를 생산하고 형태가 있는 재화. 예를 들어 뭐 노트라든가 책이라든가 다 이건 뭡니까? 형태가 있는 유형의 재화지.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무형의 뭐가 되느냐? 서비스. 무형의 서비스. 무형의 서비스를 갖다 해야 되느냐? 그럼 바로 공급한다. 공급한다.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거 이건 뭐가 되냐? 무형의 서비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형의 재화는 생산을 하고 무형의 서비스는 뭐가 되냐? 공급을 하는, 공급을 해주는 이런 형태를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죠? 생산관리의 개념이다 하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죠. 바로 유형의 상품. 한마디로 말하면 재화를 얘기하는데 상품이 되겠죠. 여기는 굿이고 요말로 서비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갖다 묶어서 우리는 생산관리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걸 정리를 가볍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시스템이다. 이 경영학의 시스템. 시스템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스템의 뜻이 뭐냐 하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스템은 바로 생산관리 자체를 얘기합니다. 뭐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느냐? 부분과 전체의 조화. 만약 우리가 좀 더 얘기를 갖다 한다면 시스템은 부분과 전체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하느냐, 하모니를 이루게끔 만들어 주느냐,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시스템이다 이런 말을 쓰지. 시스템은 궁극적으로 따로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연결고리, 연결되어서 전체와 부분이 꼬리를 연결해주는,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갖다 시스템이라 한다. 시스템은 바로 궁극은 뭐를 갖다 얘기하느냐 그런데 바로 여러 개의 독립된 구성인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핵심은 거기에 줄을 겁니다. 여러 개의 독립된 구성인자. 여러 개의 독립된 구성인자가 의해되느냐, 서로가 의해되느냐 그러면 바로 연결된다 하는 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스템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이 시스템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데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러죠. 회계학에서는 AIS다. 회계학 시스템이다. 마케팅 앞에 배울 때는 MIS라고 했죠. 마케팅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다. 이런 말을 쓰죠. 그 다음에 인사관리에서는 PIS라는 말을 갖다 쓰죠. 바로 인적 자원에 대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갖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한다면 궁극은 뭐를 갖다 얘기하느냐. 여러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연계가 되게끔. 연계가 되어서 연결 씌워준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데 생산관리도 하나의 바로 생산의 구조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연계가 되면서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연결이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런 얘기. 만약에 우리가 인풋이 있다. 한마디로만 여러분이 뭐가 되느냐 데이터를 갖다가 어디에다가 그렇죠. 삼성 같은데 입사를 한다. 이러면 데이터를 갖다가 자소서를 갖다 어디에다가 회사에다가 인풋시킨다. 인풋시킨다 이거지. 그러면 여러 가지 작동해서 여러분이 교육을 받는다든가 삼성에서 여러 가지 회사에 들어가서 대기업 같은 데 들어가서 뭐 자기가 자격증을 딴다. 전부 다 입력이 됩니다. 프로세서. 그래서 나중에 뭔가 필요하다 이럴 때 아웃풋 시킨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느냐? 바로 자료가 딱 나온다 이거죠. 우리 회사 이런 사람 입력할 때는 이제 이게 PIS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때 S가 뭐죠? 바로 쉽게 얘기하면 연결의 고리로 이렇게 되지. 따로따로 놓은 게 아니다. 연결의 고리가 된다. 이런 개념이 시스템을 갖다 얘기하는데 시스템은 거의 AI에서 회계 시스템. 그 다음에 MI에서 마케팅, 여러분 앞에 배웠던 마케팅 시스템이죠. 여러 가지 정보를 넣어서 바로 이끌어가는 거. 그리고 BI에서는 인사관리 시스템. 그래서 IPO라는 말을 씁니다. I, 여기에 P, 아웃풋 할 때 O.
이 IPO를 갖다가 얘들은가 하나하나 묶어내면서 IPO의 과정을 갖다 묶어내며 바로 작동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절대 부분과 전체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연결을 가지며 나간다는 게 굉장히 시스템은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말이 된 거 시스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연결성, 연결이 된다. 연결의 고리로 되어 있다고 하는 연결성을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다. 뭐 대표적인 게 IPO를 나타내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다음에 시스템이 가지는 속성을 7가지 말하라. 여기 이제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데 이 7가지를 가볍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어떤 내용이 시스템에 뭐가 된다는 내용이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시스템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스템이 되기 위한 가장 속성 7가지를 얘기하라 할 때 7가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목적이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냐? 타켓이나 또는 아니면 고울이 있어야 된다. 목적이 없는데 어떤 일을 이끌어갈 리는 없다 이거지.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뚜렷한 목적. 여러분은 어떻죠? 그렇죠. 저희들 강의를 들으며 또 여러분이 어떻죠? 스스로 공부하는 자세. 노트를 잘 만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뭐냐? 그럼 시스템이란 말이야.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선생님과 여러분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지식의 부위를 갖다 청축시켜 가는데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연결고리가 되는 거. 바로 목적이 있다 이거죠. 우리는 나름대로 해야 되죠. 경영학을 갖다 정확하게 생산과를 정확히 알고 여러 가지 시험에 우리는 합격하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가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하위 시스템 유기적이다. 그런데 하위란 말은 이때는 하부가 아니에요. 합이란 말은 뭐가 해야 되느냐? 이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분류라는 얘기가 됩니다. 분류. 여러 가지가 분류가 된다는 얘기가 되지. 분류가 되어서 연결된다는 얘기가 바로 뭐냐? 하위 시스템을 얘기하는 이야기다. 하위 시스템은 절대 분류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지 상류, 하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밑에 연계가 되는 거. 연계가 된다는 얘기가 중요되죠. 그럼 세 번째 뭐냐면 변화상자. 아까 제가 변화상자를 갖다가 그림을 갖다 그릴 때 IPO라는 말을 갖다 썼습니다. IPO다. 바로 자료가 여러 가지로 변화 과정을 같이 그린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인사관리나 여러 가지 정보가 바로 뭐 예를 들면 그러면 어디에다가 컴퓨터에 입력이 된다. 이 데이터가 뭐가 되느냐? 입력이 되는 걸 인풋이라고 얘기를 하죠. 입력이 되는. 그럼 입력이 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프로세스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작동에 의하여 변화를 준단 말이야. 변화를 준단 말이야. 그래도 나중에 필요하면 뭐가 되냐? 아웃풋 시킨다. 요 IPO의 과정을 변화상자라고 얘기하죠. 들어갈 때 내용과 나올 때 내용이 달라지는 거. 여기 바로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얘기가 되죠.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네 번째 가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러면 서로가 연계가 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준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시너지는 바로 1+1이 오히려 2보다 따로따로 놀 때보다는 더 묶어지면 큰 힘을 발휘하는 걸 우리는 얘기하는데 우리가 왜 되죠? 서로가 연결이 된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네거티브 엔트로피다 그런 말을 갖다 씁니다. 네거티브 엔트로피는 바로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죠.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가 네거티브는 궁극은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사라지지 않는다. 네거티브 뭐가 됐냐 그러면 엔트로피 이런 말을 갖다 쓰죠. 이 엔트로피는 경영학 앞쪽에서도 우리가 나오는데 뒤쪽 가면 우리가 경영학에서 네거티브 엔트로피라는 말은 하나의 제품을 생산할 때 하나의 제품이 수명을 다하면 끝나는데 이걸 엔트로피라고 불러줍니다. 왜? 사람도 언젠가는 죽듯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가 되면 사라지는데 항상 왜 되느냐? 새로운 제품. 항상 새로운 제품. 신제품을 계속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영원히 간다는 거.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이 뭐가 되죠? 네거티브 엔트로피다. 이런 영역을 두지 않는다. 사라지는 영역을 두지 않는다. 왜? 항상 신제품에 뭐가 됩니까? 되면 신제품 개발. 여기도 신제품 개발. 신제품 개발을 수시로 하니까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네거티브 엔트로피라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개방 시스템이라는 말은 바로 열려있다. 개방은 자기 혼자 이렇게 묶여있는 게 아니라 열려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겁니다. 아파트에 A라는 집에 불이 났다. 그럼 옆집, 윗집, 아랫집은 다 영향을 받아. 요즘만 아파트에 불 나는 게 아니야. 그럼 이게 뭐가 되죠? 시스템이란 말이야. 서로가 연결이 된다는 게 일종의 개방성을 얘기하는 게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환경의 개방성이다. 이러죠. 그럼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바로 기업이 존속하기 위하여 유지 존속을 위해서 바로 자기 통제,
통제 방법의 하나다. 시스템을 통함으로 해서 항상 피드백식이었어. 우리가 해야 되죠? 시작과 피드백 그럴 때 우리가 자 계획을 세우고 실시를 하고 평가를 하고 다시 해야 되느냐 가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런 통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기업을 갖다가 이끌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시스템 속성에 속하는 영역 7가지를 얘기한다. 다시 한번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다음 두 번째는 반드시 여러 개가 분류가 되게 된다. 합의라 그래가 아래가 아니다. 이죠? 변화 상장 IPO의 과정. 그리고 전체와 부분의 조화. 그리고 절대 신제품에서는 네거티브 엔트로피라는 영역. 왜? 계속 신제품을 만들고 새로운 제품을 구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개방이란 말이 되고 그 다음에 통제란 말은 계획을 세우고 실시를 하고 평가하는 데서 계속 지속되게 된다는 얘기가 우리가 중요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시스템 속성의 7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접근의 방법을 갖다 얘기하는데 시스템의 접근의 방법은 바로 문제 해결을 갖다 시도하는 과정.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시스템의 접근은 반드시 근거에 의하여 접속을 해서 근거를 갖다 가지고서 뭐가 된다 그러면 나중에 접근을 해서 해결한다. 그래서 근거를 찾아서 접근을 해서 찾아가는 걸 시스템 접근법이라고 우리가 불러준다 하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시스템의 접근은 반드시 근거에 의하여 접근하게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갖다 주고서 우리가 항상 조직적으로 시스템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갖다 시스템의 철학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볼 때 전체와 개별적이 어디 되느냐 그러면 보고 하나의 생물체처럼 어디 되느냐 생물체처럼 어디 되느냐 그러면 바로 본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로 시스템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복잡한 걸 하나의 단순화시키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얘기하는 거다 하는 얘기를 들으며 이제 시스템 경영을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스템 경영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시스템 경영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진행이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가 바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얘기하는 개념의 이야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산관리 개념 속에서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될 부위가 뭐냐라고 이런 이야기 시스템 이론이 어떤가 그리고 시스템 개념이 어떤가 시스템이 가지는 속성이라는 말 시스템은 절대 어디되느냐 혼자 놓은 게 아니라 더불어 간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시스템 접근의 근거와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생산관리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분류가 딱딱딱딱 조직적으로 연계가 된다는 개념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고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런 시스템 속에서 시스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 연결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나하나 잠깐 생산관리를 왜 어려워 하느냐 그러면 말이 갑자기 어떻게 되죠? 상당히 공학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공대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으로 연결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런 내용을 갖다 정확하게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로 이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고 우리가 바로 작동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특히 이런 점을 갖다 우리가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했던 이야기가 되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이런 시스템이 되기 위한 이야기 속에서 시스템 경영을 위하여 어떤 이야기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이 잘 알지만 시스템이 되기 위한 경영은 어떠냐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이다 그럴 때 시스템 경영은 어떤 거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하죠. 첫째는 반드시 어디나 목표가 있어야 된다. 아까도 말했죠. 이 시스템은 반드시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생산관리에서는 고울이나 타켓이라는 얘기가 반드시 존재되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가 됩니다. 타켓과 고울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뭐를 생산하느냐, 뭐를 만드느냐, 무슨 공장을 만드느냐. 이거 바로 반드시 우리는 목표 중심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때 두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되냐. 따로따로 놓는 게 아니라 전체, 토탈의 개념. 토탈과 뭐가 되냐. 서브라는 얘기가 되죠. 하부가 서로 연계를 갖다 지니면서 나가지 혼자 따로 놓는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토탈적 개념을 가진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일반 전체적 중심적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럼 세 번째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뭐냐 책임을 져야 돼야 된다. 리스폰스. 어떤 일에 대하여 누가 어떤 일을 했다.
그럼 그 일에 대하여 뭐가 되느냐? 그럼 책임을 질 수 있는 이야기. 그래서 확실하게 어떤 작업을 했는데 그게 오류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 담당 파트는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인간적인 이야기. 휴먼 릴레이션. 인간적이다. 모든 경영은 인간적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생산 이야기는 바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누가 만듭니까? 바로 인간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간관계가 왜 되냐? 인간적이 되지 않는다면 시스템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게 인간적이 되어야 된다. 경영도 그렇죠. 인간적으로 종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할 때 장사가 잘 되는 거지. 뭐 고용할 때는 온갖 감언 이설을 내고 나중에는 자기 멋대로 던져버린다. 이러면 바로 시스템이 무너진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시스템은 목표가 있어야 되며 전체와 부분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책임을 져야 되며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인간적이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반드시 정리를 잘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갖다 우리가 기본 원칙 속에서 이런 내용을 갖다 개념은 연결성을 얘기한다. 연결성을 전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고 네 가지의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시스템을 갖다가 하기 위한 시스템은 반드시 굉장히 중요한 게 시스템 철학이 있어야 돼요. 시스템 철학.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에도 보면 시스템 철학이 있고 시스템 경영이 있겠죠. 경영을 갖다 위에 우리가 일단 넣도록 하죠. 이 시스템의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된다? 시스템적 철학이 있어야 돼요. 철학. 시스템적 철학이 있다. 그럼 뭐가 되느냐? 그럼 시스템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분석.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경영과 철학과 분석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경영이다, 철학이다, 분석이다라는 이야기. 이게 바로 연결되었을 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좌청용, 좌체로. 그 다음에 우백호 그러듯이 우분석. 그래서 경영에 대한 시스템은 반드시 경영을 중심점으로 해서 좌쪽은 철학, 우쪽은 분석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가끔 우리가 좌철학, 뭐가 됐냐? 분석이라는 말을 경영을 중심적으로 해서 좌철학, 뭐가 됐냐? 분석이라는 말을 갖다가 쓰면서 삼박자 트리오가 물려간 게 바로 시스템을 갖다가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무슨 말인가를 알 수 있고 경영에서는 반드시 서로 연계성을 가지며 철학적인 부위나 분석적인 부위가 다 도와줄 때 우리는 시스템적 분석이 이루어진다는 얘기. 그래서 비교적 어떠냐? 시스템에서 좌 시스템, 우 뭐가 되냐?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생각이 안 날 때 좌청룡 우백호라고 생각하듯이 시스템 경영은 철학과 분석이라는 두 가지가 이렇게 도와줄 때 비로소 된다면 시스템 경영학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시스템에 있어서 유형이 어떤 거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데 시스템 유형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시스템 유형은 그럼 어떻게 연결가 어떤 방법에 의하여 연계가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해보며 이 시스템에 대한 뭐가 되느냐 하면 운영의 기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시스템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쓰던 말이 아니다 보니까 자꾸 시스템 그러면 이게 멀리 남은 나라 이야기 갖고 이렇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내용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선생님이 강의하는 내용을 어떻게 잘 이해를 하느냐 이게 첫 시간의 이야기가 되겠죠. 두 번째는 노트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거 다 시스템입니다. 뭐를 위하여? 여러분의 합격을 위하여. 그죠? 이게 시스템이다 이거죠. 시스템은 굳이 생산 관리만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라 생산 쪽도 예를 들면 기계를 넣고 설비를 넣고 그 다음 원자재를 사서 적당하게 통제를 해주고 이래야 물건 나오는 거와 똑같이 인생 삶도 똑같은 거죠. 적절한 투자를 해주고 좋은 선생님 강의를 잘 따라 듣고 자기 나름대로 노트 정리도 잘해주고 그다음 많은 문제도 풀어보고 이건 전부 다 시스템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맨 먼저 우리 시스템이다. 일반적으로 생산관리 쪽에서 기본적인 시스템이다 그럴 때 어떤 거냐? 맨 먼저 나오는 게 뭐죠? 판매 시스템입니다. 이건 바로 물건을 떼어봤어. 파는 형태. 그래서 물건을 갖다 우리가 봤을 때 상품이 대상이 되겠죠. 이때는 상품을 사왔어. 이 상품을 갖다 어디에 되느냐? 바로 판다는 얘기가 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굳이 회계 쪽의 이야기로 연결을 한다면 상품을 남이 만든 상품을 사와서 파는 게 무슨 회계죠? 재무회계입니다. 이 재무회계는 남이 만든 물건, 타인이 만든 거. 굉장히 중요한 건
타인이 메이킹한 걸 갖다 우리는 사와서 자기가 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되냐? 재무회계라고 우리가 불러준다. 남의 물건 떼다 파는 거. 이게 뭐냐?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시대, 판매 시대. 남의 물건을 떼다 판다. 이게 첫 번째라고. 그러나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생산해서 판다. 바로 이때 생산해서 판 걸 갖다 우리는 제품이라고 얘기하죠. 이때 제품은 여러분 잘 알지만 자기가 만든 걸 갖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 하죠? 자기가 메이킹한다. 자기가 메이킹했을 때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 하죠? 그렇죠. 잘 아는 제품이라고 불러줘야 돼요. 상품이 아니야. 상품은 다른 사람 만든 걸 떼다 파는 거고, 제품은 자기가 직접 물건 만든다 이거죠. 이때 나오는 얘기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원가 회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가 회계는 어떻죠?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회계를 원가 회계라고 하는데, 두 번째는 지가 생산해서 판다. 그렇죠? 호미를 만들어 판다. 아주 기본적인 거. 그래서 맨 먼저는 남이 만든 물건 떼다 판대. 이게 생산관리 첫 번째 시스템이지.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가 판대. 이게 뭐냐? 그럼 두 번째 시스템이죠. 그럼 세 번째는 동네 양복점을 생각하세요. 폐쇄적이라는 것은 양복점이 되겠어요. 양복점 같은 데 의해 되죠.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에 맞춰서 주문에 맞게끔 뭐가 되느냐? 그럼 주문에 의해서 주문서에 의하여 물건을 만들어가는 형태가 뭐가 되느냐? 폐쇄적. 폐쇄적이라는 말은 문이 닫혀 있고, 뭐 그걸 개방이 아니라 시장에 막 내놓고 파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하여 주문이 들어올 때 거기에 맞춰 주문 생산해주는 바로 동네 양복점, 주문서에 의하여 처리하는 걸 갖다 얘기한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좀 더 크게 발전하면 뭐가 되죠? 그렇죠. 시장의 기성품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죠. 수요처에 의하여, 수요처 요구에 의하여, 수요처라는 말이 매우 중요하고, 명세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주문서를 얘기하는 거지. 이 주문서에 의하여 뭐가 되냐? 일종의 기성품. 기성품 뭐가 되죠? 그렇죠. 대량의 생산으로 시장을 갖다 공략하는 거지. 대량 생산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럼 시장에 의해 되는 파는 형태. 이런 형태를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개방적이라는 말을 쓰다. 아까 폐쇄는 일반적인 뭐가 됩니까? 동네 뭐가 되냐? 그러면 바로 양복점 같이 제한적으로 우리가 할 때 바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폐쇄적이라는 말을 쓰지. 근데 개방적이라는 말은 시장에서 물건을 갖다 구하듯이 수요처가 있어서 명세표에 의하여 쭉 풀어가는 거다 이거지. 그다음에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다 그럴 때 일회성. 일종의 뭐가 됩니까? 일회라는 말을 갖다 쓰지. 일회는 예를 들어 선박을 만든다. 또는 잘 알지만 뭐가 되냐? 비행기를 만든다. 선박이나 비행기나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온단 말이야.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뭐라 하죠? 프로젝트. 일회성이란 말이야. 여러분들 가끔 프로젝트라는 말을 경영에서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프로젝트. 이런 말을 갖다 많이 쓰죠. 이 프로젝트는 궁극은 일회성을 얘기합니다. 일회성. 내용을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만약에 뭐 대통령 선거한다. 대통령 선거할 때 누구누구 후보를 갖다가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대통령 선거가 되면 되든 안 되든 다 해체. 이게 영원하냐? 이 영역이 바로 일시적이다 이거죠. 일시적. 일시적이고 뭐가 되냐? 임시적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임시적인 어떤 목표. 이걸 갖다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선박이나 비행기, 항공기나 뭐 아니면 뭐 여러분들 뭐 그 이외에도 특수 뭐가 됩니까? 아파트 단지를 갖다 건설한다. 이거는 그 건설이 끝나면 전체가 해체되는 이런 걸 갖다 우리는 프로젝트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의 유형을 갖다 본다면 단순히 물건을 떼다가 파는 요런 판매 시스템. 이 가장 기본 원시적이죠. 그러다가 지가 물건 만들어 판다, 제품 만들어 판다. 세 번째는 아주 주문만 받으며 파는 양복점. 그리고 시장의 수요처에 의하여 명세에 의하여 물건을 파는 뭐가 되느냐? 개방점. 그러다 특수한 아주 고급인 뭐가 되느냐? 프로젝트를 갖다 달성하며 물건 팔아가는 걸 갖다 우리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걸 알아두자 이거죠. 그럼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서 아주 비교를 잘 시키는 이야기가 바로 주문 생산하고 시장 생산하고 왜 다르냐? 우리가 비교적 요 주문 생산. 다음에 여기 나오는 뭐가 되느냐? 개방적 시스템. 이거 시장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시장 생산. 요 두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왜? 1번, 2번 너무 잘 아니까. 물건 떼다 파는 거.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 파는 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양복점처럼, 동네 공가게 양복점처럼 하는 거는 폐쇄 주문이라 그러고, 개방은 뭐가 되죠? 시장처럼 열려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는데, 요 두 가지에 대하여 생산 시스템의 분류를 우리가 한번 시켜보자.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되겠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봤을 때 생산은 주문 생산이냐? 주문은 아까도 말했지만 동네 양복점처럼 누가 와서 폐쇄적으로 주문이 있을 때만 뭐가 되느냐?
물건을 팔아라 간다. 그럼 주문 생산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하여 시장 생산은 뭐가 되느냐?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일반적으로 왜 되죠? 그렇죠. 시장을 겨냥하여 일반 막대한 대중을 갖다 겨냥해서 뭐가 되느냐? 그럼 시장을 갖다 뿌리는 형태를 갖다 우리는 시장 생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맨 먼저 나오는 이야기 주문과 시장 생산을 두 개를 대비하라. 이런 얘기가 우리 책에 나와 있습니다. 주문 생산 옆에는 재래식 뭐가 되느냐? 양복점을 생각하자. 생각이 안 날 때 이런 케이스를 갖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런 걸 케이스 스타디라고 얘기를 하죠. 케이스 스타디. 케이스 스타디는 바로 뭐가 되느냐? 사례를 중심으로. 이런 거 생각 안 날 때 그냥 있는 말 그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자꾸 헷갈리죠. 이럴 때는 어디 되느냐? 주문 그럼 동네 양복점. 여러분 아직도 동네 양복점이 치수에 맞춰서 오는 사람이 주문에 의하면 주문에 맞춰주는 이런 형태를 주문 생각. 근데 시장은 뭐냐? 그럼 기성품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기성품.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냐? 물론 뭐 시장이라 그래가 재래시장보다는 백화점의 기성품을 생각해줘라 이거지. 대량을 우리가 만들어. 이 두 가지를 갖다 비교하자 이거죠. 이거는 바로 양복점을 얘기하는데 개체별로 주문에 의하여 주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라는 케이스를 생각하고 그 케이스를 하나 생각해주고 시장에 뭐가 되냐 또 백화점에 뭐가 되냐 그러면 여러분 잘 아는 기성품을 우리가 생각해주자 이거죠. 또 우리 갖다 사례를 들며 생산의 형태가 어떻지 여러 가지 비교가 어떻지 하는 걸 갖다 사건별로 케이스별로 정리를 해두면 훨씬 더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데에 한번 맨 먼저 보도록 하죠. 생산 형태부터 보죠. 생산 형태는 어떠냐 하는 얘기가 되는데 맨 먼저 여기는 뭐가 되느냐 주문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주문 생산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생산이 있단 말이야. 시장 생각이 안 날 땐 요건 양복점 요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뭡니까 백화점의 기성품을 생각해 주자 이거지. 여기는 생산의 맨 먼저 형태부터 보죠. 생산의 반복성은 이건 개별적이지. 근데 이건 어디에 되느냐 연속적이다. 개별이다. 연속이다. 제가 다 쓰지 않아도 이해하시겠죠? 책에 있으니까. 그럼 다번째는 뭐가 되느냐?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이거 다품종 소량 생산. 다품종 소량 생산. 품종을 여러 개 하며 소량으로 하나하나 주문을 맞춰주는. 그러나 여기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다. 소품종 대량 생산.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됩니까? 와이사스를 갖다 사이즈 90, 95, 100 이렇게 사이즈별로 딱딱딱 해가 대량으로 생산한다 이거죠. 그럼 여기는 주문이 있을 때만 하고 안 한다 이거 단속이지. 단속은 한 번 끝으로 내는 걸 단속이라고 하면 여기는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간다 그런 계속성 여기 있다. 그럼 여기는 기능별 배치를 갖다 하죠. 기능별이란 말은 좁은 공간을 갖다 이용해가 여기는 뭐 재단실, 여기는 뭐냐면 세탁실, 여기는 뭐 다림질하는 거, 여기는 완성. 좁은 공간 내에 기능적으로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걸 기능이라고 하죠. 그러나 여기는 제품별로 어디에 됐냐 그럼 딱딱딱딱 어디에 됐냐 그럼 바로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게 컨베이어 시스템이죠. 쭉 따라 흘러가면 어떻습니까? 바로 시작해서 나중에 끝날 때는 뭐가 되느냐? 제품이 나오게끔, 완성품이 나오게끔 만드는 이렇게 시스템이 흘러가가 나중에 제품이 나오는 걸 제품별이라고 얘기한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둬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이제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만능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한다. 이게 만능 작업이라고 하죠. 만능은 올 프레싱. 예를 들어 양복점에 있는 기사는 여러 가지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만능이죠. 그러나 여기는 바로 유동 컨베이어 시스템대로 흐름 속에 따라가는 컨베이어 시스템 속에 쭉 바로 제작의 순서대로 기계를 갖다 배치하면서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쭉 가서 나중에 완성품에 딱 도달하게끔 만드는 거 요거라 이거죠. 그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건 납기입니다. 언제까지 납기를 맞춰줄래? 납기란 말이에요. 여기는 뭐가 되죠? 원가가 중요하다. 얼마만큼 원가를 갖다 낮추느냐. 이건 납기는 약속한 날짜를 맞추는 게 납기면 이건 원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생산 활동을 갖다 관리하는 게 문제라. 그럼 이거는 수요 예측. 여기는 생산 활동이 주된 내용이라면 얘는 수요 예측이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가볍게 맨 먼저 생산 형태에 의한 분류로 바로 재래식의 양복점과 시장의 뭐가 되느냐 그럼 기성품을 비교해봤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생산 형태에 대한 이야기가 됐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뭐가 되느냐 그럼 특징을 비교해보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2단계로 가면 물론 요 내용이 연속이 되겠지만 이제 아까는 형태 분류였다면 이번에는 특징을 분류시키는데 역시 양복점이 있는 개별과
시장을 갖다 얘기하는 기성품의 이야기를 같이 비교를 해놨는데 책 속에서 이용을 해서 분리시켜놨죠. 자, 여러 가지 특성의 이야기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죠. 맨 먼저 나오는 특성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들 주문 생산은 단위당 생산 원가가 높다죠. 예를 들어 하나 물건 만드는데 양복 같은 경우는 기성품보다 훨씬 더 의대죠. 가격이 높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장 생산은 의대죠. 비교적 대량 생산하니까 낮다. 원가가 낮다 이거죠. 그 다음에 기계 설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주문 생산은 병용 여러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쓴다 그러니까 병용이라고 해요. 조그마한 공간에 양복점 같은 데 하면 여러 가지를 다 쓴다 이거지만 우리가 시장 생산을 할 때는 벨트를 갖다 걸어놓고 뭐 쫙 진행하니까 이건 전용 병용이 아니라 전용 그것만 생산하는 거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우리가 설비 투자가 여기는 소액이다 이래 되면 여기는 거액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품의 변화가 신축적이다 이렇게 되면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적용이 어디 되느냐 그러면 시장은 바로바로 적용해야 되는 적용의 부종성 이건 신축적인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얘기가 되면 여기는 어디 됩니까? 적용 얘기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자유경로 얼마든지 작은 공로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거죠. 그러나 여기는 어디 되느냐 그러면 고정 컨베이어 같이 쫙 벨트를 따라 쭉 제품별이죠. 여기는 뭐냐 그러면 자동차 현대 자동차에서 벨트가 올라가면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바퀴를 끼운다. 여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운전대를 설치한다. 여기는 뭐 설비를 갖다 간다. 그래서 나중 가면 여기는 뭐냐 완성품이 나오게끔 한다. 완성품이 나오게끔 합니다. 그게 바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충분히 우리는 뭐를 갖다 비교하느냐 주문 생산과 시장 생산.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케이스를 우리가 동원해야 됩니다. 양복점의 경우 주문을 받아가 한다. 근데 많아요. 예를 들면 기성품의 경우는 바로 백화점처럼 이런 곳에서 물건을 대량 생산한다. 이걸 비교하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앞에 나왔던 이야기 속에서 뭐가 됩니까? 내용 속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소위 생산의 분류에 의한 기법도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한 비교도 해볼 수 있다 하는 이야기인데 뭐 이런 게 시험에 나오겠나?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이런 기초 앞부분부터도 차근차근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하나하나 정리를 잘하는 거. 생산관리 뭐 시험 나오면 거의 생산관리 쪽은 잘 못 풀어요. 인문계열 애들이. 공대 애들이 오히려 더 잘하죠. 근데 여기는 꼼꼼히 어디 되느냐 하나하나 체크하며 나가면 앞부분에 특히 뭐 이런 설비다 공장이다 이런 뭐 공구가 흘러가는 흐름이다 이런 거 학생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당연히 모릅니다. 그러나 꼼꼼히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체크하면 여러분들은 만능 경영인이 되어서 물론 여러 가지 회계도 잘하고 재무도 잘하고 뭐 또 여러 가지 뭐가 됩니까? 다 잘하면 좋지만 특히 우리 시험 이런 대비의 경영학의 이야기는 바로 생산관리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섬세하게 어디되느냐 정리가 되어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바로 주문 행복점을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 그럴 때 기성품 시장을 얘기하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대비하며 생산 형태별로 그다음 여러 가지 특징을 이용해서 생각해 주면 된다 그런 얘기를 들으며 이 경영학은 다양하게 뭐 경영학을 갖다 공부해서 뭐 여러 가지 시험을 보고 또 여러분들이 어디 됩니까? 나중에 뭐 다용도로 우리가 쓰여지는 게 경영학이다. 그래서 경영학은 요즘은 어디 되느냐 그러면 대학교 같은 데도 부전공을 경영하겠다라는 학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막 이 문과 학생이 원래 경영학을 가야 되는데 왜 문과를 배제하고 이과 애들이 경영학을 듣느냐 이렇게 할 정도로 전국 대학에서 경영학이 이렇게 있는 이유는 다양하게 쓰여지며 시험에도 다양하게 들어가고 또 다양하기 때문에 왜 되느냐 철저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며 시험에 대한 대비와 기적을 위한 뭐가 되냐 바로 과외처럼 공부한다는 기적에 의한 과외 천국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꼼꼼히 좀 색다른 부위더라도 차근차근 정리를 해서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부탁드리며 이제 다음 시간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수고했습니다.